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꿈속에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묘하게 낯익은 느낌. 단 몇 초의 꿈이었는데도 며칠 동안 그 사람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험. 아니면 현실에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기묘한 감정.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오는 순간. 이런 경험들을 단순한 착각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마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칼 융의 핵심 개념인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리고 전생인연의 심리 구조를 하나로 엮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 해석이나 연애 심리의 차원을 넘어서 영혼이 스스로를 완성하기 위해 펼치는 내면의 드라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의식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꿈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 안에서 무의식은 상징과 인물, 사건의 형태로 우리 안의 미완의 부분을 연극처럼 재현합니다. 융은 꿈을 감추지 않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프로이트가 주장한 과거의 상처나 억압된 성적 욕구가 아닌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무의식의 메시지라고 본 것입니다. 융의 스승이었던 프로이트는 꿈을 억압된 욕망의 충족으로 보았지만 융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꿈은 단순히 과거에 억압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안내자이며 우리 영혼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라고 본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하듯 꿈은 우리를 완전한 자기 자신으로 이끄는 내면의 나침반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관계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현실 속 인간관계는 꿈의 연장선이며 우리가 실제로 마주치는 사람들은 무의식의 인물들을 외부에 투사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투사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내면의 심리적 내용을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비춰보는 심리 기제입니다. 마치 영화 필름을 스크린에 투사하듯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의 실제 모습보다 우리가 투사한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 중 가장 현저한 자율성의 집합체입니다. 그것은 남성의 여성과의 상호작용과 여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꿈속에 나타나는 상으로서 그것 자신이 나타납니다. 즉, 꿈과 관계는 모두 무의식의 통합 작업이 일어나는 무대인 셈입니다. 두 무대에서 우리 영혼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융 심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 무의식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융은 프로이트의 개인 무의식을 넘어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인류가 태고적부터 이어져 온 심상과 상징의 저장고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유전자가 새겨져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인류의 집단적 경험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단 무의식 속에는 원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원형은 인간 정신의 보편적인 패턴이며 모든 문화와 시대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심리 구조입니다. 어머니 원형, 아버지 원형, 영웅 원형, 그림자 원형,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아니마와 아니무스 원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화와 전설, 민담과 종교 이야기에서 비슷한 주제와 인물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 원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의 신화에는 영웅이 괴물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새겨진 원형이 각 문화에서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생 인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전생 인연이란 집단 무의식에 저장된 원형적 기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전생에서 알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 내면의 원형을 깨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생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대개 감정이 비정상적으로 깊거나 짧은 만남에도 오래 알고 있던 느낌을 줍니다. 첫 대화인데도 마치 중단되었던 대화를 이어가는 것 같고 처음 만난 장소인데도 함께 왔던 곳 같은 기시감이 듭니다. 이 감정의 뿌리는 단지 로맨틱한 환상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잠든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각성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융이 창안한 개념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요소를 의미하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요소를 뜻합니다. 라틴어로 아니마는 영혼과 생명, 공기, 숨결을 뜻하고 아니무스는 정신과 마음, 의지, 이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융이 말하는 남성성은 논리, 이성, 의지, 목표, 지향성 같은 특성을 의미하고 여성성은 감정, 직관, 수용성, 관계성 같은 특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남성도 내면에 여성성을 가지고 있고 생물학적 여성도 내면에 남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이 전생의 인연인 여성을 만날 때 그는 그녀 안에서 자신의 아니마, 즉 내면의 여성성을 봅니다. 그녀는 그가 의식적으로 발달시키지 못했던 감정, 직관, 연민의 능력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것입니다. 여성이 전생의 인연인 남성을 만날 때 그녀는 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아니무스, 즉 내면의 남성성을 봅니다. 그는 그녀가 표현하지 못했던 의지, 결단력, 논리적 사고력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둘이 다시 만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자기, 즉 진정한 자아의 잃어버린 절반을 비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대극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통합을 통해 완전한 인격이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일어나려면 투사된 이상화를 회수하고 그 안에 숨은 내면의 그림자를 자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매혹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매혹 속에서 나 자신의 어떤 부분이 투사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융은 아니마가 에로스, 즉 관계의 원리를 대표한다고 보았습니다. 남성이 외부 세계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 지위나 권위, 법과 명예를 추구할수록 그의 아니마는 독선적 감정, 고집불통의 정열이라는 특징을 띠며 하나의 여성상에 집약됩니다. 아니마는 변덕스러운 기분의 정취나 막연한 느낌, 환상의 조각들로 나타납니다. 남성이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이유 없이 감상적이 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힐 때 그것은 아니마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마는 단수입니다. 남성은 하나의 아니마만을 가지며 그것은 대개 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로 통합됩니다. 이 이미지는 처음에는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다른 여성들의 특성을 흡수하면서 발달합니다. 문제는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를 의식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아니마는 외부의 여성에게 투사되고 남성은 그 여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 남성이 여성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니마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그것은 남성에게 감정의 깊이를 주고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며 영적 발달을 주도합니다. 단테가 베아트리체의 자극을 받아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비전을 추구해 나간 것이 좋은 예입니다.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융은 아니무스가 로고스, 즉 이성의 원리를 대표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니마와 달리 아니무스는 복수입니다. 여성은 여러 개의 아니무스를 가지며 그것은 마치 다수의 재판관이나 아버지들, 권위자들의 집회처럼 나타납니다. 아니무스는 굽힐 수 없는 정당한 이성적 판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수많은 전제들의 대백 과사전, 말, 의견, 법칙, 평균 진리, 판단, 이성들입니다. 때로는 건전한 인간 이해의 형태로, 때로는 찌르는 듯한 편견의 모습으로, 혹은 사람이란 누구나 그런 것이라는 식의 일반화된 법의 모습으로 아니무스는 나타납니다. 여성이 갑자기 논쟁적이 되거나 지나치게 비판적이 되거나 완고하게 자신의 의견을 고집할 때 그것은 아니무스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아니무스에게 사로잡혔다고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의식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아니무스는 외부의 남성에게 투사되고 여성은 그 남성이 모든 지혜와 힘을 가진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 여성이 남성을 영웅으로 이상화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니무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그것은 여성에게 명확한 사고력을 주고 용기와 결단력을 제공하며 목표를 향한 의지를 강화시킵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들이나 학자들은 자신의 아니무스를 잘 통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관계의 통합을 꿈의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꿈의 상징과 해석 예시입니다. 낯선 이성과의 결혼을 꿈꾼다면 이것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합의를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혼의 상호 통합이며 인연의 업보가 완화되는 과정입니다. 결혼식은 대극의 합의를 의미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강이나 바다를 함께 건너는 꿈은 감정, 즉 무의식의 공유를 의미합니다. 물은 융 심리학에서 무의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물은 깊이를 알 수 없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습니다. 함께 물을 건넌다는 것은 전생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함께 탈출하는 꿈은 무의식의 변형 과정을 나타냅니다. 불은 변화와 정화를 상징하며 집은 자아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꿈은 관계를 통해 낡은 자아가 소멸하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연금술에서 말하는 정화와 재생의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높은 산을 함께 오르는 꿈은 자기, 즉 진정한 자아로 향하는 여정을 상징합니다. 산은 영적 상승과 의식 진화를 의미하며 함께 오른다는 것은 영혼이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산 정상은 깨달음과 완성의 장소입니다. 두 개의 달이나 태양이 합쳐지는 꿈은 남성 원형과 여성 원형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결혼이라는 영적 합일의 상징입니다. 연금술에서는 이것을 태양과 달의 결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하실이나 동굴로 내려가는 꿈은 무의식의 깊은 층으로의 하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동굴은 어머니의 자궁이자 무의식의 깊은 곳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나는 꿈은 의식의 상승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특히 누군가와 함께 날아오르는 꿈은 영혼의 동반 상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꿀 때 그 대상이 실제 연인일 수도 있고 상징적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가 내 안의 어떤 면을 대표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융적 치유의 핵심은 투사회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거나 미워할 때 그 감정은 종종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내 무의식이나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상적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투사이며 분노나 갈등은 그림자의 투사입니다. 그림자는 융 심리학에서 인격의 부정적인 부분, 즉 개인이 숨기고 싶은 모든 불쾌한 요소들을 모은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모든 사람에게 그림자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사를 회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이 투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나치게 강한 감정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투사의 신호입니다. 둘째, 상대방에게서 보는 특성이 사실은 자신의 어떤 면인지 탐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신감이 부러운가요? 그렇다면 당신 안에도 발달되지 않은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그 특성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발달시켜야 합니다. 투사를 회수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찾던 것을 내면에서 발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투사를 회수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영혼의 거울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나의 내면의 남성성이나 여성성이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아니마는 남성 속에 들은 생명을 향한 요소의 원형이자 이상적 여성의 이미지입니다. 아니무스는 여성 속에 들은 이상적 남성상입니다. 이 둘은 출생 직후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그 최초의 상이 구성됩니다. 인간이 이성에게 끌리는 이유도 바로 아니마와 아니무스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곧 관계를 통한 자기의 확장입니다. 자기란 융 심리학에서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전체 정신을 통합하는 핵심 원형을 의미합니다. 어떤 여성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어떤 남자와 함께 넓은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세서 두려웠지만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건너게 했습니다. 강을 건넌 후 그는 사라지고 나는 맑은 빛 속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이 꿈을 심리적으로 해석하면 꿈속의 남자는 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아니무스의 상징입니다. 그는 그녀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감정의 세계, 즉 물과 강으로 상징되는 무의식을 통과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강은 무의식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한쪽 강변은 의식의 세계이고 다른 쪽 강변은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혹은 낡은 의식 상태에서 새로운 의식 상태로 이행한다는 뜻입니다. 물살이 세다는 것은 이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니무스가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그녀 내면의 남성적 힘, 즉 의지와 용기가 그녀를 돕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 의미로 보면 전생에서 헤어진 인연이 꿈속에서 내면의 안내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녀의 영혼이 스스로의 남성적 의지를 통합하고 의식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상징적 통과 의례를 보여주는 것이죠. 강을 건넌 후 남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외부에 투사되었던 아니무스를 내면으로 회수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남성에게서 힘을 구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내면에서 그 힘을 발견한 것입니다. 맑은 빛 속에 혼자 서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의식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완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불타는 집안에서 어떤 여자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내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꿈을 심리적으로 해석하면 불타는 집은 오래된 자아 구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남성의 내면 아니마입니다. 그녀를 구한다는 것은 남성이 자신의 감정과 연민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집은 자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집이 너무 낡거나 좁아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불은 그 낡은 구조를 태워버리는 정화의 불입니다. 여자가 집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이 남성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융은 남성의 의식이 논리와 객관성으로 우세한 반면 여성의 의식은 감정이 우세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를 구한다는 것은 그동안 억압했던 감정의 영역을 받아들이고 통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동안 표현되지 못했던 감정이 마침내 해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함께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제 감정과 이성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작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의미로 보면 전생에서 감정적으로 억눌렸던 여성성, 즉 사랑과 공감의 능력이 현생에서 해방되는 과정입니다. 이 꿈은 감정의 정화와 내면의 재탄생을 상징합니다. 불타는 집에서 나왔다는 것은 죽음과 재생의 의례입니다. 낡은 자아는 불 속에서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합니다. 이것은 연금술에서 말하는 변환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성숙해가는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전생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영혼의 통합 진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아니마는 육체적 욕망의 여인으로 나타나고 아니무스는 단호하고 때로 폭력적인 남성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미성숙한 욕망과 집착의 인연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육체적 매력에 끌리거나 힘에 이끌리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아니마는 이브나 헬레네 같은 유혹하는 여성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아니무스는 타르잔이나 슈퍼맨 같은 육체적 힘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아니마는 낭만적 이상 여성으로 나타나고 아니무스는 지도자나 권위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랑과 권력의 업보를 나타냅니다. 이상화된 사랑이나 권위에 대한 동경이 작용하는 단계입니다. 아니마는 파우스트의 그레첸이나 단테의 베아트리체 같은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아니무스는 정치 지도자나 사업가, 군인 같은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아니마는 지혜로운 스승으로 나타나고 아니무스는 철학자, 시인, 선지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정신적 교감의 재회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감정을 넘어 정신적 차원에서 교류하는 단계입니다. 아니마는 성모 마리아나 아테나 여신 같은 지혜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아니무스는 소크라테스나 공자 같은 현자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아니마는 신성한 존재, 즉 소피아로 나타나고 아니무스는 영적 현자, 즉 로고스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기통합이며 윤회의 초월을 의미합니다. 아니마는 영지주의의 소피아나 불교의 관음보살 같은 신성한 지혜의 화신으로 나타납니다. 아니무스는 우주적 로고스, 신의 말씀 같은 초월적 이성으로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영혼의 쌍으로서 완전히 통합되고
그 순간 영혼은 더 이상 외부에서 짝을 찾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4단계는 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여러 단계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점차 더 성숙하고 통합된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통합의 여정은 하나의 상징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신성한 결혼입니다. 이것은 실제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남성성과 여성성, 빛과 그림자가 하나로 합일되는 내면의 결혼식입니다. 융은 한국의 전통적 결혼관을 언급하면서 결혼이 신비적 합일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합일, 즉 의식과 무의식, 남성과 그의 아니마, 여성적 의식과 아니무스의 합일을 전통적 결혼관에서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이성 간의 결합 관계에서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성한 결혼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꿈속에서 이런 장면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영혼이 전생의 인연을 넘어 자기의 차원으로 귀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금술에서는 이것을 태양과 달의 결혼, 왕과 여왕의 결혼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양에서는 음과 양의 조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에서는 영혼과 그리스도의 신비적 결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성한 결혼의 상징은 모든 문화와 종교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새겨진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완전성, 즉 대극의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통합의 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사람이 심리적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전체가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정신적 요소들을 통합시켜주는 정신작용인 것입니다. 융에 의하면 인간은 대극적인 존재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그림자, 페르소나와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 등 서로 정반대가 되는 관계에 있는 정신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발달하게 될 경우 인간의 정신적 균형은 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건전한 정신이란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결혼은 이러한 조화와 균형이 완성된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즉 진정한 자아의 일부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전생의 인연은 그 거울에 비친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꿈과 관계를 통해 그 그림자를 자각할 때 우리는 외부의 인연을 넘어 내면의 영혼과 재회하게 됩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의 완성이며 전생 인연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의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보았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나오는 것이기에 개인이 원하는 대로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무의식을 조절할 수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꿈만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무의식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꿈의 가치를 높입니다. 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내면의 목소리를 전달해주기 때문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개성화의 단계의 비유로 그림자와의 만남은 견습공에 의한 습작이며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와의 만남은 명공에 의한 걸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걸작을 그려나가는 예술가입니다. 사랑은 단지 타인을 향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영혼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사실 자신의 완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꿈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저 무의미한 꿈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린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비춰주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완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위에 있습니다. 꿈과 관계는 그 여정의 이정표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영혼의 거울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융의 말처럼 무의식의 암시를 기초로 얻을 수 있는 견해는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고 예감의 영역을 내다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 여정이 때로는 험난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드라마가 오늘도 꿈과 관계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그 결말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그 꿈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만남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